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대구의 낮 기온은 31.8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이런 폭염 속에서도 의성 빙계 계곡에서는 시원한 자연바람이 나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성군 춘산면 국립공원 빙계 계곡. 30도가 넘는 바깥 기온과 달리 이곳에는 서늘함이 느껴집니다. 계곡 바위 틈에서 마치 에어컨을 켜놓은 듯 시원한 자연바람이 뿜어나옵니다. 이 안에 있으니까 진짜 냉장고 속에 있는 것처럼 춥고 입김도 나올 정도로 여기 춥고 신기해요. 안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네요. 수백 개의 바람 구멍을 따라 찬바람이 솔솔 나오면서 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은 자연의 신비로움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빙계 계곡 안에서도 가장 바람이 차다는 빙혈. 빙혈 바깥 기온은 영상 32도를 넘는 폭염이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5분도 되지 않아 12도대로 떨어집니다. 마치 냉동고 안에 들어온 듯 춥기까지 합니다. 빙혈 안에는 특히 겨울에 얼었던 얼음이 한여름인데도 녹지 않고 남아있어 신기합니다. 여름에 얼음이 있는 게 신기하고 시원해서 좋아요. 대구는 너무 더운데 의성에는 이렇게 시원한 바람 오고 모두 다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빙계 계곡의 신기한 냉기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9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한여름의 폭염이 이어지면 찬바람이 더 나온다는 의성 빙계 계곡은 지금부터 여름 내내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혁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조성되면서 김천시에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인구와 시설이 신도시로 집중되면 김천도심이 공동화된다는 건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천 시내에서 30년 동안 자리를 지켜왔던 김천경찰서가 2년 뒤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분소 역시 혁신도시로 자리를 옮깁니다. 분양이 모두 끝난 혁신도시 내 상업시설 지구의 상가 건축도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반 시설은 물론 혁신도시로의 인구 이동도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천 혁신도시에서 처음 준공된 이 아파트에는 이전 공공기관 직원보다 더 많은 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원래 김천에서 살아온 지역민들입니다. 3년 안에 혁신도시 내 아파트 입주 물량만도 7천 가구가 넘습니다. 혁신도시 인구가 늘면 늘수록 김천시의 다른 지역 인구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김천 도심의 공동화와 상권 이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상가 지금 세를 들어 있는 사람들도 혁신도시나 외곽지로 빠져나갈 생각으로 두 집 건너 한 집이 다 세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회만 되면 빠져나가고 싶어 합니다. 김천시 역시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도심 쇠퇴가 예상되는 만큼 도시 재생 사업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천역 상가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 낙후 주거지 그리고 재래시장 연결하는 둘레길 주거지 재생을 해서 저희들이 이미 한 마스터 플랜을 한번 계획을 했고 도심 공동화에 우려 섞인 시각이 대부분이지만 혁신도시로 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 김천 도심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차별화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해법 찾기가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새누리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이틀 앞두고 김무성 의원이 대구 혁신도시 건설 현장을 찾아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혁신도시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하고 대구에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대기업 산업시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공항 건립은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대로 승복해야 하며 모든 국회의원들이 특정 지역을 미는 듯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6사지방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보전 청구 항목 부풀리기와 리베이트 수수에 의한 허위 보전 청구 행위 등 불법 선거비용 지출 행위를 조사합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면서 누구든지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 지출 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장샤오강 전시회가 대구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데 하루 평균 800명이 넘게 다녀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특색 있는 전시회도 눈길을 끕니다. 윤태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장샤오강은 문화혁명과 천안문 사태 같은 대혼란과 급격한 경제성장이 가져온 아픔을 인물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계 미술계에 장샤오강이라는 작가를 각인시킨 대가족 시리즈는 아픈 시대를 살았던 중국인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장샤오강 회고전은 1980년대 초기작부터 최신작에 이르기까지 105점을 선보이고 있는데 하루 평균 800명 이상이 관람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00여 점 넘는 그리고 회고전 형식으로 선보이는 전시가 국내에서는 처음이고요. 세계적으로 따져도 두 번째 있는 전시회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사진으로 촬영한 실내 공간은 멈춰 있지만 창문을 통해 보여지는 외부 풍경은 동영상으로 처리해 실내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미디어 아티스트 임창민 작가는 사진과 영상을 절묘하게 결합시킨 실험성 강한 이 작품들을 통해 자연과 문명, 현실과 상상의 대비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내부와 외부의 다른 풍경들, 인공과 사실은 풍경 이런 것들을 사진하고 비디오를 통해서 같이 결합시키고 한 작품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데서 특징이 있습니다. 최정인 작가는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구슬을 소재로 한 그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 소유의 욕망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흥도 욕망도 일지 않는 구슬을 통해 자신과 또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시민회관이 오늘 시민회관 야외광장에서 문화놀이 한마당 행사를 열어 시민회관 상주단체인 빅밴드 볼케이노가 야외광장 콘서트를 선사했고 미술작품을 즉석에서 그리는 퍼포먼스와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이나 소품을 파는 벼룩시장도 열렸습니다. 또 시민들이 직접 한화작품을 그리고 광장 바닥에 분필로 그림을 그리는 예술체험과 독립영화 감상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제8회 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이 모레 폐막하는 가운데 화려한 율동과 러시아 특유의 강렬한 음악이 잘 어우러진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테막작 몬테크리스토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영아트센터에서 열린 어제 첫 공연의 좌석 점유율이 80%나 됐고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작품이어서 서울과 부산 등에서도 티켓 예매가 이어져 이번 딤프 최대 화제작으로 꼽히고 있는데 공연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성주군 성주댐 상류 하천에서 45살 A씨와 39살 B씨가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물놀이객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시신 주변에 다슬기를 잡는 도구가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이 다슬기를 잡다 2m 깊이의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전국 394개 지방공기업의 2013년 결산을 분석한 결과 부채 비율은 대구가 20%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경북은 46%로 전국 평균인 74%를 밑돌았습니다. 이에 비해 서울은 117%, 인천은 115%나 됐습니다. 전국의 지방공사 부채는 지난 2012년 52조 2천억 원에서 지난해 52조 원으로 2천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GB 금융지주가 산업은행의 KDB 생명보험 매각에 단독으로 응찰했습니다. 산업은행은 DGB 생명보험 인수에 단독 참여한 DGB 금융지주를 상대로 2주 내에 우선 협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